귀에서 삐 이명 소리 나는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해요. 단순 이명인 줄 알고 병원에 오시지만 막상 진단해보면 다른 질환인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 그렇게 많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단순 이명보다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인 이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환이 뭔지, 그리고 이 질환을 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수칙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심장도 튼튼하고 혈관도 튼튼해서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다가 고혈압이 오고 나면 뇌가 언제 터져서 중풍이 올지 모르고 심장이 언제 막혀서 심근경색이 올지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눈과 귀 같은 안면 질환에 오는 경우에 각각의 질환명이 있어요. 이것이 귀에 나타난 것이 바로 메니에르입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은 귀에 생긴 고혈압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귀 안에 있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림프액이거든요. 그 림프액의 압력 조절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4개의 주요한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 이명으로 왔다가 이 증상 발견하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명에서 끝나지 않고 귀가 갑자기 이렇게 먹먹해진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팽글팽글 도는 어지러움이 아니라 크게 어지럽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어지럼증 발작이 오면 쭉 지속돼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 그래서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일어나서 좀 소실된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명, 귀 먹먹함, 어지럼증, 난청 이 4가지가 끊임없이 순환을 하는데 이 순환을 겪는 걸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어택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청력을 영구히 소실되어 가는 과정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메니에르 질환입니다. 메니에르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상 조절만이 목표이다 라고 대부분 환자분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른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청력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주파수에서 완전히 죽은 유모세포나 완전히 죽은 청각신경로를 되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서 살아있는데도 내가 죽은 척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 살아있고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요 하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유모세포들을 찾아서 재활시켜주고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청력을 잘 보존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능 저하로 떨어지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유모세포들을 다시 일을 하게 해서 활성도를 높여서 청력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은 다음에 귀의 압력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귀 안에서가 아니라 두개골이나 목뼈, 척추, 천골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절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택을 서서히 줄일 수 있고 안정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치료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어택이 1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1차 졸업을 시켜드리고요. 2년 동안 이 어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1차 완치 판정을 드립니다. 3년 동안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졸업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메니에르 완치 졸업생들을 만나면서요. 꼭 지키도록 가르치고 코칭하게 되고 했었던 5가지 생활 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메니에르부터 벗어나시려면 꼭 알고 실천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진짜 수면이 포함된 8시간 이상의 휴식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잠 얼마나 주무셨어요? 이렇게 묻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 잠에 대해서 조금 대충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8시간 누워있다고 해서 자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수면을 통해서 안정된 뇌파가 나올 때에만 내 몸에
압력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잠을 잔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잠을 자고 있고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잠을 자고 있느냐를 주치의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약물로 인해서 수면을 확보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8시간을 잤다고 하더라도 그 수면의 깊이와 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분들은 반드시 진짜 수면을 포함한 8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니에르 환자분들이라면 저염식 하셔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저염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절하셔야 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택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살 때에는 하루 소금 5g을 기준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게 달성됩니다. 라면 하나만 먹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염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연식을 먹어야 자연스럽게 염분 조절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염분 조절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자연 식품들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이와 토마토가 있어요. 오이와 토마토를 평소에 많이 드시고 차 같은 거 드실 때에도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이런 내 몸에 물의 순환을 잘 도울 수 있는 차를 커피 대신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택이 왔을 때, 내가 어지럼이 왔을 때의 기준은 거의 무염식에 해당하게 되시는데, 어택이 온 그 일주일, 어택이 온 일주일만 2g으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택이 올 때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메니에르 환자분들이 소금 안 좋다 그래서 한동안 되게 무염식을 많이 하는데 거의 2g 수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2g이나 1g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기능 저하가 와요. 평상시에 충분히 어느 정도 짠기를 혈액에 잘 머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메니에르는 귀의 질환이어서 귀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간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최대한 멀리 해주시고, 대화를 하실 때에도 여러 명이서 대화하는 자리에는 힘이 들어요. 단둘이 대화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을 조용한 곳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활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코로 숨쉬는 비강 호흡 운동을 습관화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지금 메니에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 숨 쉬라니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코로 숨 쉬는 것은 안면 두개강 안에 있는 모든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뇌에 열을 시켜서 뇌에 걸리는 압력도 떨어뜨리고 귀에 생기는 압력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코가 꽉 막혔어요. 내가 감기로, 아니면 내가 비염 환자라서 꽉 막혔어요. 그럼 여기가 뜨거운 거 아세요? 머리도 띵하고 심한 경우는 두통도 느끼거든요. 그것이 귀에도 동일한 압력이 걸려요. 그래서 코로만 숨 쉬는 비강 호흡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거 정말 메니에르 환자에게 중요한 네 번째 생활 수칙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수칙으로는요, 어택이 왔을 때 림프액 압력을 낮추는 셀프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목 뒤에 머리카락이 나오고 목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쏙 들어간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양쪽으로 잡아서 여기를 커튼을 열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커튼 한번 열고 굴곡을 지나서 또 한 번 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서 커튼 한번 열고 굴곡을 지나서 그 다음에 커튼 여는 거예요. 아주 세게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살짝 이렇게 열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조용히 가만히 한 10분 이상 하게 되면 여기에 압력이 쑥 낮아지게 되면서 어떤 환자들은 원장님,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이 두개강 안에 압력을 낮춰서 귀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 셀프 마사지의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이 졸업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 셀프 마사지를 진짜 잘 안 하시고 그냥 뭐 약 먹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분이 교사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바뀌는 과정에서 자꾸 어택이 와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어택이 실제 왔을 때 그 옆에 제가 붙어 있어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셀프 마사지를 통해서 증상을 빠르게 다시 호전시켜서 결국 완치까지 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바로 이렇게 여는 마사지 해주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메니에르 환자의 기본 생활 수칙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 이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귀가 먹먹한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한다면 진단을 받기 전에라도 이걸 바로 실천하시길 바랄게요. 이명난청을 완전히 졸업할 때까지 함께하는 이명난청 완치학교. 지금까지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